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이 경제에는 호재인 소식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인데 얼핏 본 속보에 의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까지 속보하단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오늘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일까요? 코스피 0.27% 하락하면서 225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흐름이 좋지 않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 0.92% 정도 하락폭이 더 큽니다. 674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네요. 관련돼서 이 시장 속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 이청원 FA 그리고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전에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 굉장히 많은데요. 한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새해 첫 주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참 많았던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과 일자리 증가폭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여전히 과열된 이 고용 시장의 모습에 연준이 고강도 긴축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혼조세가 연출됐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0.79%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장이었던 뉴욕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려운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서 10년 동안 1경 원이 넘는 투자를 집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건설주가 급등하면서 관련 흐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먼저 금호건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은 두바이 월드센트럴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마감 공사를 수주한 바 있는 기업이죠. 두바이 투자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장 29.91% 뛰어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79% 조정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40원 내리면서 8,3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히림도 함께 살펴보시죠. 건설 관련 서비스업을 대행하는 업무와 타당성 조사와 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건설주로 알려지면서 두바이의 투자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8% 가까이 빠지면서 1,3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IS 동서 살펴드리죠.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를 조정받다가 어제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내면서 2% 넘게 뛰어오른 33,4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광토건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등락을 거듭하다가 2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15% 넘게 뛰어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1.96%, 2% 가까운 하락폭 예상되면서 만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글로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이 발주와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종목인데요. 어제장 22.8%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낙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00원 내리면서 38,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건설 관련주로는 유신 있습니다.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주로 흔히 알려진 종목인데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 여러 분야의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4.42% 뛰어 올랐는데 오늘장 5%에 가까운 하락폭 예측되면서 34,7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어제 오는 2030년까지 마이스 인프라 개발에 이 공공과 민간에서 1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우진 INS가 어제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10월 롯데건설로부터 165억 원 규모의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중 기계설비 공사를 수주한 바 있는 종목입니다. 마이스 인프라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이 마이스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8.32%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560원 오른 7,29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연 CES 2023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을 공개한다고 밝혔죠. 사용자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의 스마트 홈 기능을 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이 스마트띵스 스테이션 공개 소식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어제장 상한가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 10%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한 흐름 예측되면서 8,7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진행된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관광 합동 업무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당한 경쟁 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 교육도 마찬가지라면서 노동과 연금 그리고 교육개혁을 3대 개혁으로 뽑았는데요. 교육 관련주 흐름 오늘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YBM넷 살펴보시죠. 오늘장 13.64%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4,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4,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 MD도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는 3%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강한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16% 넘게 뛰어오르면서 435원 오른 3,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는 아이스크림 애주입니다. 어제장에서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정말 큰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네요. 22% 넘게 뛰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5,000원 선 탈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전장에서 코스피는 500개가 넘는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4개나 나오면서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새해 들어서 4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질지 함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광부합 출발이 예고되면서 58,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SK하이닉스도 1.23% 뛰어오르면서 오늘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LG화학과 네이버가 보합권, 이 밖에 모든 종목은 파란불 켜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장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세장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부터 리농호업까지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역시나 하락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모든 종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월 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일단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역시나 대형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지수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50%, 코스닥은 0.39%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주네요. 첫 번째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만 역시나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일지 하락 출발을 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개장 상황 정리해 볼까요? 참 시작 전에 나왔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낮게 나왔죠. 반도체 한파가 그대로 4분기 실적에 연결이 된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이 주가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컨센서스 낮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제 반도체 어떤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던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LG전자의 주가도 어떤 중립 이상은 기록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약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은 좀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의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지금 필요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종별로 볼까요? 이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게 바로 이제 통신업종입니다. 사실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통신업종이 그나마 좀 선전해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지금 0.21%, KT가 0.15% 하락, LG유플러스는 0.45% 하락, 현대퓨처는 1.02% 하락, 인스코비는 1.42%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통신업종은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주가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대안주로는 항상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통신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좀 예외겠죠. 하지만은 이 어떤 시장 상황과 좀 연결했을 때는 좀 대안주로 좀 평가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의 선전도 그랬지만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전기가 3.93%, 이 성문전자가 0.91%, 일진디스플이 0.87%, 금호전기가 0.86%, 삼성전자 상승폭 키우네요. 0.86%, 그리고 LG이노텍이 0.76%,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0.74%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4분기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은 따로 없지만은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근데 좀 최근에 어떤 DRAM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분기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은 이 업황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예견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출하량 이나 여러 가지 출하량이 생각보다 감소한 건 아니고, 가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출하량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은 좀 예외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어떤 저가 매수가 지금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또 선전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인데요. 지금 이구산업 1.92%, 한국주철관이 1.65%, 포스코홀딩스가 1.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포스코홀딩스 좀 주가 뭐 괜찮네요. 이제 뭐 포항 쪽에서의 그런 태풍 피해에 의한 우려감은 좀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었고, 뭐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제가 봐도 3,600억 이상은 나올 걸로 판단되는데, 뭐 이 정도면 저는 선전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글로벌 철강 시장은 당연히 부진하죠.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을 좀 대비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그 매수 관점 접근해도 포스코홀딩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SR 제강 1.04%, 셔원이 0.86%, 키스코홀딩스가 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그나마 좀 갖고 가는 부분이 이제 뭐 제조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조업종 지금 이제 두올이 4.24%, 말씀드렸던 광명지원 3.7%, 대동이 3.3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은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큰 게 바로 이제 인터넷 업종인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8.64%, 줌 인터넷이 3.34%, 그리고 예스24가 1.43%, 커넥트 웨이브가 1.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보기기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솔루션이 14.88%로 강한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데이터 솔루션 이제 신규 부동산 투자처가 이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서 우선 지금 현재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에 많이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텍 1.31%, ECS가 1.04%, 엔터아이가 0.7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도 괜찮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 강화, 저출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가 14.16%, 애니능률이 8.85%, 에이트원이 4.65%, 골드NS가 3.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가 굉장히 좀 교육 쪽에서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자가 형식의 어떤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스크림 홈런이죠. 이쪽에서의 이 매출 부분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고유적인 어떤 영역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 시간으로도 상승폭이 좀 컸던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그전까지는 대형주들의 좀 상승세가 좋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약간의 이 키맞추기 좀 하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 역시 삼성전자가 1.2% 상승폭을 키우고 있네요. 이제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저가에서 들어온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92% 하락, SK하이닉스 1.4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카카오도 지금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일 큰 게 포스코홀딩스가 2.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1.14%, LG생활건강이 1.6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는 0.54% 하락,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어봤을 때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동진세미캠이 2.07% 상승, 그리고 원익IPS가 원익IP도 2.37% 상승세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저가에서 들어온 걸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관련주도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개장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쭉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죠.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이긴 한데 이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또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리면서 개장 상황 벌써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오늘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FED의 정책 목표를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상당 부분 부분 해소되었다. 상당 부분.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줄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나름대로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 시장을 그냥 바라보시면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시장은 크게 안 무너질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체크해봤으면 하는 건 이제 외생 변수입니다. 미증시에서 있었던 흐름들. 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ED의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잡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FED죠. 1913년 설립된 이 FED의 정책 목표는 당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한 가지였어요.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고용 안정 혹은 고용 증가.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시장이 상당 부분 불안했고 실물 경제가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용만큼은 우선은 들어 올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 소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간 소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모든 GDP가 그렇습니다만 GDP에서 언제나 해당 국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 C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더 기형적이에요.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또 중국은 조금 배제하고요. 5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민간 소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고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GDP를 버틸 수 있는, GDP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남은 것은 이제 물가 안정, 여기에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잘못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외생 변수에 의한 거죠. 이건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빨리 종식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고 고용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추이만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될 것인데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네. 우리가 그 시점을 모를 뿐 그러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안심하는 이야기를 좀 안심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과 더불어서 시황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처음에는 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연간 매출은 사상 최초 3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또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가 만약 이게 어닝 쇼크였으면 오늘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외국인들도 않는 사고 거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 여기에서만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죠. 판관비가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33% 늘어났어요. 반도체가 되든 스마트폰이 되든 해당 제품들은 수명 주기가
짧습니다. 우리가 뭐 휴대폰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신상을 사지 그쵸. 아주 예전에 나온 걸 안 사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은 재고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재고 자산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재고 자산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 자산은 평가 손실로 기록을 합니다.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 월드컵이 있었던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아마 뭐 사업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늘렸을 거예요. 그게 판관비에 들어갔고 그 부분이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이 재고 자산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연간 1조 수준의 광고비를 2배 이상 늘립니다. 영업이익이 당시에는 적자가 소폭 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재고 자산을 모두 털어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털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게 된 거죠. 실적은 이후로 계속해서 좋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겠지만 어닝 쇼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됨과 동시에 주가는 다행히 그래도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풀이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잠정이기 때문에 정말 확정 실적치가 또 어떻게 나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관련돼서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저희가 분위기를 좀 파악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보면 좋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장기? 아마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현대건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건설이요. 예, 이번 주에 새해가 어쨌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었다면 저는 모두 부동산 쪽인 것 같아요. 넓게 보면 건설. 첫째로는 부동산 규제가 나왔는데 적지 않은 폭입니다. 아쉬운 것은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DSR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이제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고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거죠. 2021년 한창 좋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100대 1 이런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네. 청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좋아서 막 날뛰었고요. 초기 계약률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96%였는데 불과 1년 만에 초기 계약률이 85%까지 떨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더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지금 보이는 이 둔촌주공 또한 80% 정도까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초기 계약률이 이제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9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건설업이 영위하고 있는 한 가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건설 부분. 국내 경기가 소폭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플랜트입니다. 어제 두바이에서 1경원이라고 하는 정말 생상치도 못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프로젝트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 후반에 히림이나 유신과 같은 어찌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중동이 무언가 큰 변화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석유에 의존한 경제를 조금씩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 속에서 신성장, 스마트, 그리고 기타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산업이 그곳에 정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본적으로 중동과 관계가 좋고 중동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수혜를 보일 것이고 그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일정 부분 수혜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매출 채권, 미 청구공사, 재고자산, 자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전년 대비 좋지 않았습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매입 채무와 초과 청구 공사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나아진다면 저는 현대건설이 조금씩 실적은 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지금 많이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분양이 조금씩 될 것으로 보여지고 미분양 1년 전에 18,000가구였는데요. 지금 3만 가구로 늘었어요. 이게 상당히 빨리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유입되는 금액이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현대건설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고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조금 낮은 비중으로 한번 담아보시고요. 1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4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어떻게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 어제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라면은 매수 금액이 많이 줄었죠. 외국인이 어제까지 정말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4거래일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수 금액이 늘어났고 1월 4일 날 2,600억, 1월 5일 어제 5,000억 샀는데 오늘 319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장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 1,000억 넘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상당히 좀 적은 매수 금액인데요. 물론 금요일이라는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많이 줄죠. 이런 특징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국내 시장은 분위기 좋다가 미국 시장 하락을 만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하락을 심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런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와의 공통점이 또 있죠. 전기전자 섹터로 매수세가 집중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좋았었던 은행주까지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금액은 작아졌지만 그래도 산다라는 점, 이런 공통점은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굉장히 좀 적게 하락할 거고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늘은 좀 눈치를 보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 사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동안 사실은 삼성전자가 계속 시장의 중심이죠. 계속 주목을 제일 많이 받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은 지 한참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1월 4일에는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상승도 하고 있고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정 실적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잠정 실적 시장 예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 합치면 평균 5.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낮은 컨센서스도 5조 원은 넘었었거든요. 5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잠정 실적 나온 거는 4조 원대입니다. 4.3조 원이거든요. 어닝 쇼크지만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실적 4분기에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면 삼성전자의 생산 속도 조절은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의 가격 반등 시기도 좀 더 당겨질 거고요. 반도체의 가격 반등 탄력도 좀 더 가팔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올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라는 이유는 지금의 실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향후 반도체의 가격 반등 속도와 시기가 좀 더 예상보다 좋아진다는 데 시장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이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실적적으로는 지금 어닝 쇼크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주가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리는 순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SK 하이닉스는 1.47%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네요. 최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중심이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장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티웨이 항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CC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티웨이 항공은 4분기 적자냐 흑자냐 사실 한 2달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적자를 1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었다가 지난달부터 4분기에 흑자 전환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4분기 흑자 전환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본금 증자 이슈도 확 없어졌습니다. 23년도 1분기부터는 연간 내내 흑자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티웨이항공 어려운 산을 하나 넘었고요. 그리고 실적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들도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았죠. 코로나 확진자보다는 문을 연다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티웨이 LCC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이 계속적으로 좋고요. 동남아 노선도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국까지도 결국은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 달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중국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다. 그런데 주가 최근에 오른 부분에 비한다면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LCC 관련돼서 자세하게 늘 짚어주고 계셨는데 오늘은 티웨이항공 매매 시그널 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쭉 매매를 좀 해볼 텐데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할까요? 우선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환율은 1270원, 지금 1271원인데 1250원에서 1300원 사이 정도에서 심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굵직한 산을 2개를 넘었죠. FOMC 의사록과 미국의 고용지표 2가지의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국내에서 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25p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장은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요. 2300선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크게 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요. 길게 매매하시기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만 거래대금은 많이 좀 줄고요.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좀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고 좀 길게 본다라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시장의 중심에 있고 좀 관심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자세하게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저희가 지금 개장 상황 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29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전자가 한 250억 매수가 들어오죠.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모멘텀이 돼서 들어오는데 역시나 저희가 오늘 장세에서 좀 배우고 느껴야 될 거가 주가가 좀 실적을 선반영한다.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그 실적은 되게 좀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각종 그 시그널 면에서 거의 좀 바닥에 접근한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지표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었던 것 중에서 출하하고 재고하고의 그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올해의 그 공급량과 아니면 수요하고의 그 기저효과 그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미리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반등은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게 과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겠죠.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이 최근에 가장 장세가 안 좋았을 때가 1월 3일쯤 됐어요. 연초부터 이제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수급을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좀 했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 반등을 주는 모멘텀을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인 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두 번째 이유로 찾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 위치고 왜냐하면 선물 매수를 1월 3일 바닥권에서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용도라면 용도로 삼성전자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현재 반등을 주면서 저희가 가장 무서웠던 1월 3일 날 저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샀었으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이익은 났었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근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왜냐면 선물에서 지금 저항대가 딱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현재 60일선에 딱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대가 굉장히 커요. 선물 121선에서 60선 이동평균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따라서 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장세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대통령께서 교육 다양성 강조를 해서 교육 관련주가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뭐 메가 MD라든지 뭐 NI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또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뉴스가 갑자기 탁 떠버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10%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을 과연 아침 시가에 따라서 사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총 관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테마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추세가 안 깨지고 눌림목 정도 조정이 된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는 거지 따라서 사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대되는 게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 중소형주 중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거죠. 어제 굉장히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업종 내에서 제일 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섹터 중에서. 그렇죠. 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섹터에서 거의 뭐 꼴찌입니다. 꼴찌로 좀 가고 있고 그럼 과연 그거를 어제 종가에서 사셨던 분들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그거를 매도하고 또 교육 관련주로 갈아탈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큰 좀 매크로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깔아놓고 그 곁에다가 이제 테마주를 일정 부분 깔아놓는 전략이 난 거지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를 테마주, 재료주로 깔아놓으면은 가다가 따라 사고 밀리면 팔고 이렇게 항상 거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좀 매크로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이 일단은 저는 철강주 일단은 조금 보고 싶고요. 석유화학주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업황이 사이클상 바닥선에서 찍고서 턴하는 모습이 매크로적으로 나온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좀 굉장히 좀 강한데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철강석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톤당 한 115달러 정도 해가지고 거의 뭐 저항권을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매크로적인 모습을 좀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이유로 어제 그 해외 업체 중에서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브라질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업종 대표주들도 이번 장에는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석유화학주가 되는데
어제 금호석유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2만 주 정도 매수를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7일 날 직전 보고서에서 한 65만 주 정도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한 2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늘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석유화학 사이클이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스프레드가 현재 최악상을 좀 통과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부분 하락 사이클이 평균 21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작년도 3분기나 4분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현재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인 하락 사이클이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지금 그 하락 사이클이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도 코로나 확장 시기보다도 더 현재 나빠져 있어서 더 하락할 수 없는 수준까지 좀 도달해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석유화학주에서 이제 신규 증설 규모가 좀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글로벌 그 에틸렌 그 설비 연간 순증이 2023년도에 400에서 500만 톤 연기준으로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에틸렌 수요 증분이 올해 800에서 900만 톤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연기준으로 한 400만 톤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상적인 수요가 600에서 7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게 회복을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국 락다운에 대한 완화 수요가 한 150만 톤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원 기대가 한 80만 톤 정도 해서 한 800에서 900만 톤 정도 수요 충분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이번에 오늘 추천주 관심주로 가지고 온 게 이제 대한유화가 될 것 같은데, 대한유화가 현재 2022년도에 한 1,4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적자가 나는데 2023년도에 900억 흑자, 2024년도에 한 2,300억 정도 흑자 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굉장히 좀 강해지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올라가는 모습처럼 대한유화도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하고 올라가고, 지금 뭐 뉴스에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진 않아요. 석유화학주 관련주들이 신용등급도 하락을 시켜놓고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그런 뉴스가 나올 만큼 주가는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 있는 쪽이고, 당장 올해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900억에 전년보다 한 2,300억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에틸렌에 대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영업이익에서 한 1,500억 정도 효과를 줄 것 같고요. 정기보수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 가동 회복이 올해 이렇게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영업이익 개선이 한 700억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한유화가 석유화학 사이클이 지금까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 2차 전지 분리막용 그 특수 폴리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물량이 전년이 한 8만 톤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11만 톤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전체 생산량의 한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25년도까지 가면은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영업이익률도 한 25%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성장의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주에 관심 추천주로 대한유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대한유화, 오늘은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 주가적으로도 이슈적으로도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15%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10%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